내가 돌보는 건 몸이 아니라 그분의 하루입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하루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햇살보다 먼저 요양원에 도착한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방문을 살짝 열면 묵묵히 침대 위에 누운 어르신들의 숨소리가 작게 들린다. 어르신 아침이에요. 세수부터 하실까요? 이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된다. 58세인 요양보호사 김숙희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6년째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어르신들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은 김복순 어르신 기분이 안 좋으시네. 눈동자가 축 처졌거든요. 그런 눈빛을 알아보는 것도 일이다. 하루 종일 손은 멈출 틈이 없다. 식사 보조, 기저귀 교환, 체위 변경, 목욕, 옷 갈아입히기, 약 챙기기, 낙상 예방 순찰, 이것이 요양보호사들의 기본 루틴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복잡한 감정 노동이 숨겨져 있다. 말 한마디, 눈치 한번 잘못 보면 어르신이 며칠씩 말을 끊는다.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마음을 안고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작은 말에도 쉽게 부서지곤 한다. 김숙희 씨는 말한다. 가끔은 내가 간호사가 아니라 딸이 된 것 같아요. 손 한번 꼭 잡아드리면 고맙다, 우리 딸 하시거든요. 그 말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올해 83세인 강석환 어르신은 퇴역 군인 출신이다. 치매가 진행 중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딸 이름을 부른다. 은영아, 은영이 왔나? 처음엔 진짜 자식이 온 줄 알고 찾아봤지만 그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40년 전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이었다. 62세인 요양보호사 박영민 씨는 그런 어르신 곁에서 하루에도 10번씩 같은 대화를 반복해준다. 예, 어르신. 은영 씨 방금 다녀가셨어요. 따님이요. 잘 다녀간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잠시 미소를 짓고는 다시 꿈결처럼 눈을 감는다. 그 미소 하나 보려고 하루를 버팁니다. 박 씨는 작게 웃었다. 감정의 무게, 버텨내야 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 말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도 있고, 가끔은 가족조차 오지 않는 장례식장에 요양보호사들끼리 조용히 모여 눈물 흘릴 때도 있다. 김숙희 씨는 작년 겨울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르신 한 분이 손 꼭 잡고 그러셨어요. 우리 보호사님 손덕에 하루하루 견뎠어. 그 말 듣고 방 나와서 한참 울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은 돌봄이라기보다 공존에 더 가깝다. 몸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는 일은 손이 하지만 그분의 외로움을 안아주는 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가끔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가끔은 어르신들이 보호사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른다. 수키야, 나 오늘 좀 웃기지? 영민씨, 나 오늘 좋은 꿈 꿨다. 그 말에 웃으며 어르신,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 요양보호사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들이 말하는 진짜 보람입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다음엔 반드시 이렇게 덧붙인다. 하지만 어르신이 내 이름을 기억해줄 때, 그리고 고맙다 말해줄 때, 그게 월급보다 커요. 누군가는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 어르신들도, 가족도, 그리고 보호사 본인도 조금 더 인간답게 하루를 살아낸다. 요양보호사들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이어진다. 그들은 단지 몸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한 사람의 남은 생을 함께 걷고 지지하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켜내는 건 단지 한 노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늙어갈 미래의 존엄이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요양보호사들의 하루를 다큐로 꾸몄습니다. 1편입니다. 월요일 7시, 그녀는 가장 먼저 깨어난다.
고요한 아침의 시작, 그리고 책임의 무게.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새벽 6시 45분, 김숙희 요양보호사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한다. 환한 인사를 건넬 사람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다. 그녀의 첫 손은 김복순 어르신의 얼굴을 닦는 데 쓰인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시작되는 하루.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르신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다. 오늘은 눈을 잘 안 마주치세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감각이 없다면 이 일은 버틸 수 없다. 월요일은 모든 어르신이 다시 시설의 시간에 적응해야 하는 날이다. 단 한 명이라도 낙상하거나 탈진하면 책임은 모두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온다. 우린 몸을 돌보지만 마음도 봐야 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결코 낭만이 아니다. 책임과 관찰, 판단과 감정, 그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는 하루가 이곳의 평범한 월요일이다. 2편입니다. 그 어르신의 방에는 시계가 없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강석환 어르신은 중증 치매 환자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지금 몇 시냐? 여긴 어딘가? 딸은 언제 오냐? 를 반복한다. 하지만 김숙희 씨는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인 적 없다. 그녀는 오늘도 대답한다. 딸은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을 잠시라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그녀는 안다. 요즘엔 제 이름도 잊으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손을 꼭 잡고 너 참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치매는 모든 기억을 지워간다.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억을 대신 채워주는 사람이다. 매일 같은 대답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만큼은 결코 똑같지 않다. 3편입니다. 화요일 밤 11시, 벨이 울린다. 야간 근무, 눈을 감을 수 없는 시간, 요양원에서 밤은 낮보다 길다. 침묵의 시간 속에 울리는 비상벨은 심장을 조이게 한다. 박영민 요양보호사는 밤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 홀로 20명의 어르신을 돌본다. 모두 잠든 듯 보여도 어떤 어르신은 화장실을 찾고 어떤 어르신은 외로움에 눈물 짓는다. 어젯밤에는 윤 어르신이 복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긴 어디냐며 주저앉아 우시는데 같이 앉아서 손만 잡고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요양보호사는 대화 없이도 위로를 건넨다. 그 위로가 있어 어르신들은 새벽을 무사히 넘긴다. 4편입니다. 낙상, 그 3초가 모든 걸 바꾼다. 위급 상황 속의 판단력. 수요일 오후 3시 12분 요양원 복도에서 쿵 소리가 났다. 김복순 어르신이 침대 난간을 넘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다. 보호사 2명이 즉시 출동했고 5분 만에 얼음찜질과 상태 체크, 보호자 연락까지 완료했다.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졌죠. 그런데 몸은 그냥 움직였어요. 요양보호사에게 순간의 판단력은 생명이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엉덩이뼈 골절로 이어질 뻔했다. 그날 밤 김숙희 씨는 일지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어르신, 오늘은 많이 놀라셨죠? 내일은 더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5편입니다. 퇴근길에 울었다. 나도 모르게. 그럼에도 그들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금요일 오후 6시 40분 일주일의 마지막 근무를 마친 김숙희 씨는 출근길보다 더 고단한 발걸음으로 퇴근한다. 길에서 문득 강 어르신의 마지막 눈웃음이 떠올랐다. 숙희야, 나 오늘 기분 좋다. 그 웃음은 어제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그리고 오늘 그 어르신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왜 그렇게 웃으셨을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양보호사들은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본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의 첫 식사를 준비한다. 그런데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가장 사람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편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단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 속에 아주 작고 위대한 사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보는 건 단지 한 노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늙어갈 미래의 존엄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으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시간, 건강 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